자, 고등과 학생들 준비되었습니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정해보았습니다. 미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너무 어려운 말을 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한다든지, 혹은 반대로 그 시간에 분위기에 맞지 않는 욕설이나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한 대화법이 아니겠죠. 네. 그래서 미술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관련 있는 용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전문적인 용어 모두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작품을 보면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데, 이건 문화인 혹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조형 요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누어지는 하나하나의 구분을 요소라고 하는데, 미술에서 이것을 조형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형 원리는 요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느낌을 원리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점이 있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됩니다. 이런 게 조형, 뭔가 만드는 것을 미술에서는 조형이라고 하는데, 미술에서 새로운 이미지나 입체 모양을 만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결과물들을 조형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미술을 보인다고 시각예술, 만든다고 조형예술이라고 합니다. 자, 만들 때 사용했던 점, 선, 면, 그리고 색깔이 있을 테고, 색깔, 어려운 말로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암, 밝고 어둡기죠. 질감, 느낌, 보이거나 만졌을 때 느껴지는 느낌, 이걸 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감은 덩어리감 혹은 입체감 또는 무게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을 양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입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공간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조형 요소입니다. 점선면, 색과 명암, 질감, 양감, 그리고 공간까지 조형 요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형 원리는 무엇이냐? 조형 원리는 조형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느낌이나 상태를 조형 원리라고 합니다. 만들었을 때 점선면 혹은 색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느낌이나 상태를 조형 원리라고 하는데, 흔히 통일, 변화, 조화, 균형, 비례, 율동, 그리고 점이, 강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통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상태, 뭔가 정리된 상태, 이런 것을 통일감 있다, 통일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슬라이드처럼 통일된 상태에서 위치를 옮겨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치를 옮긴 게 아니고 색을 바꾸었습니다. 색을 바꾸어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과 비슷하긴 하지만 위치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나란히 보일 때, 안정감 있게 보일 때 균형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밸런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말로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균형의 상태에서 색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색상뿐만 아니라 위치도 변화를 주어서 한 부분이 강조되도록 하였습니다. 강조도 조형 원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크기도 변화를 주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적용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색은 무거워 보이고 빨간색은 가벼워 보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기도 하고 위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양감이라고 하지만 무게의 느낌만을 말할 때는 중량감이라고 합니다. 위치를 변화시키면 이렇게 리듬감, 음악적인 느낌 또는 스포츠의 행동 같은 느낌, 율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면 점정, 점점 작아지면 점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점점 달라진다고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형 원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통일, 변화, 균형, 율동 이런 기본적인 조형 원리를 여러 가지 상태로 응용하기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상태, 움직임 등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물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표현해 보았는데 멀리 뛰기 장면을 상상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왼쪽에 처음 위치에서 힘차게 도움닫기를 한 다음에 날아가듯이 표현하고 중간에 한 번 더 몸에 힘을 주고 마지막 안정적인 착지를 하는 과정까지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럴듯하게 보입니까? 자,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동사, 형용사로 표현하는 모든 현상이나 모양을 이런 조형 요소를 가지고 조형 원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면 스마일이라든지 혹은 하트 같은 너무 인위적인 모양들이 우리의 약속을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로 동사와 형용사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고 풍경이나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면지 혹은 광고지 이런 것들을 뒤에 흰면이 있다면 흰면을 펼쳐놓고 혹은 뭐 좀 낙서가 되어 있거나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주로 조금 그림이 적은 면을 펼쳐 놓고 위에 좀 더 짙은 종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표현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자기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배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풀을 사용해서 고정시키지 말고 그냥 바람이 날리지 않는 장소에서 위치만 이동시키면서 배치시켜 보고 일단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에 끝나면 그 상태에서 분리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제출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 강의 게시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말이 전달력이 훨씬 더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좋은 말로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즐겁고 좋다라는 것을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에 대한 동영상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